오토랩 전문 리포트 하이랜더 풀체인지의 배신. 당신이 위대한 호구가 되는 과정. 신형이라고 다 좋은 줄 아십니까? 형님들, 디자인 이쁘다고 지금 8천만 원 태우시게요? 정신 차리세요. 미국 형님들은 이미 토요타가 미쳤다며 등을 돌리고 있는데 왜 한국 아빠들만 정가 다 내고 이 실험체가 되려 하십니까? 2027년형 하이랜더 풀체인지. 겉모습은 화려하죠? 근데 그 속에 숨겨진 하이브리드의 죽음과 강제 전기차이죠의 진실을 알고 나면 지금 당장 계약서 찢어버리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오토랩이 그 살벌한 민낯을 낱낱이 까발려 드립니다. 위대한 호구가 되지 않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1. 하이랜더 풀체인지의 배신. 당신이 위대한 호구가 되는 15단계. 1. 하이브리드 라인업의 전격 폐기. 형님들, 토요타 하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하이브리드의 장인 아닙니까? 그런데 2027년형 하이랜더부터는 그 수십 년의 자부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하이랜더라는 이름표 뒤에서 엔진을 아예 삭제해버린 겁니다. 이건 토요타가 말하는 다양한 선택지의 존중이 아닙니다. 이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놓고 우리 집 전기차 사기 싫으면 딴 집 가라고 한국 아빠들을 문 밖으로 밀어내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2. 그랜드 하이랜더로의 강제 업셀링 유도. 여기서 제조사의 아주 야비한 계산이 나옵니다. 난 죽어도 토요타 하이브리드 타야겠는데? 하시는 형님들 계시죠? 그럼 토요타는 비웃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더 크고 훨씬 더 비싼 그랜드 하이랜더 4. 하이브리드라는 검증된 기술을 인질로 잡고 우리 주머니에서 수천만 원을 더 털어가겠다는 아주 고단수 옵션 인질극에 우리는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3. 해머헤드 디자인의 정체성. 신형 디자인 보고 오, 미래지향적이네 하셨습니까? 제발 눈 크게 뜨고 다시 보세요. 프리우스나 크라운에서 보던 그 상어머리 형상, 일명 해머헤드를 입혔는데 SUV 특유의 묵직하고 강인한 맛은 이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냥 덩치만 무식하게 키워놓은 뚱뚱한 프리우스 한 대가 길가에 서 있는 꼴이죠. 이게 과연 우리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던 그 든든한 하이랜더의 모습입니까? 4. 95.8kWh 대용량 배터리의 함정. 주행거리 500km라는 숫자를 찍으려고 배터리를 95.8kWh나 때려 박았습니다. 그런데 형님들, 배터리가 무거워지면 뭐가 가장 먼저 비명을 찌를까요? 바로 타이어랑 서스펜션입니다. 차체 무게가 늘어난 만큼 소모품 교체 주기는 잔인하게 짧아지고 정비비는 떡상할 겁니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짓눌리는 건 차체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얄팍한 통장 잔고가 될 거란 팩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5. 넥스포트 기본 탑재. 미국에선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를 바로 쓴다고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형님들, 여기는 한국입니다. 토요타 코리아가 과연 이 포트를 그대로 들여올까요? 아니면 또 뚱뚱한 어댑터 챙겨다니면서 기술적 소외를 당해야 할까요? 제조사가 미국 형님들 눈치 보느라 바쁠 때 한국 아빠들은 충전소 앞에서 어댑터 끼우느라 진땀 흘려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6. V2L 기능의 실체. 전기차는 캠핑 가서 커피도 내려 마신다는 유치한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1500W 출력?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쓰려고 5분 주유로 800km를 달리는 하이브리드의 완벽한 편의성을 포기한다고요? 산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충전기 찾아 산만리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경제권을 가진 소비자가 할 짓입니까? 7. 14인치 대형 터치스크린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테슬라급으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알맹이는 어떻습니까? 토요타 특유의 그 투박하고 정 없는 UI가 14인치로 커진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폰처럼 빠릿해질까요? 껍데기에 속지 마세요. 14인치 화면은 당신의 눈을 유혹할지 몰라도 그 속의 답답한 시스템은 당신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며 운전 중 스트레스만 유발할 뿐입니다. 8. 3열 거주성의 드라마틱한 변화. 휠베이스가 20cm나 늘어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3열에 사람이 탈 수 있게 됐죠. 그런데 형님들, 3열 공간 조금 넓히자고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을 뺏어간 겁니다. 이건 등이 가려운데 멀쩡한 앞니를 뽑아주는 꼴입니다. 3열에 성인 태울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십니까? 9. 10K 플랫폼의 비명.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닙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뼈대를 억지로 늘리고 바닥에 배터리를 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높아지니까 뒷좌석에 앉았을 때 무릎이 가슴까지 올라오는 쪼그려 앉기 자세가 나옵니다. 겉으론 넓어 보이지만 장거리 여행 가면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무릎과 허리가 비명을 지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10. 미국 시장의 재고떨이와 한국의 정가 공세. 미국 딜러들은 지금 2027년 전기차 전환을 앞두고 2026년 하이브리드 재고를 털려고 수천 달러씩 할인하며 읍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7천만 원대 풀옵션 단일 트림으로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배짱 영업을 하고 있죠. 왜 우리만 늘 이렇게 정가 다 내고 글로벌 호구 노릇을 해야 합니까? 11. 중고차 잔존 가치의 불확실성. 토요타 하이브리드는 중고차 시장에서 금괴나 다름없습니다. 5년을 타도 가격이 안 떨어지죠. 그런데 토요타가 처음 만드는 대형 전기차는요? 3년 뒤에 배터리 수명 떨어지고 신기술 나오면 중고가 폭락하는 거 토요타가 책임집니까? 검증된 금괴를 버리고 변동성 심한 작고인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올인하실 겁니까? 12. 64가지 앰비언트 라이트의 유혹. 토요타가 갑자기 실내 무드 등에 공을 들였습니다. 64가지 색상. 형님들, 이건 현대차의 화려함에 눈이 높아진 시청자들을 꼬시기 위한 시각적 마약입니다. 밤에 차 안에서 조명쇼 하려고 7천만 원 태우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의 본질은 전구 개수가 아니라 바퀴를 굴리는 심장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13. 보험료와 수리비의 역습. 전기차는 사고 나면 끝입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배터리 팩 손상 여부를 따지며 수천만 원의 수리비를 청구하죠. 덕분에 보험료는 하이브리드보다 평균 30% 이상 비쌉니다. 차값에서 수천만 원 더 쓰고 보험료로 매년 수백만 원 더 내면서 연비로 돈 아꼈다고 좋아하실 건가요? 그건 산술적 자살이나 다름없습니다. 14. 유지비의 역설과 충전 요금. 지금 전기차 충전 요금은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정부 보조금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브리드는 갈수록 연비가 좋아지죠. 복합 연비 13.8km/리터 찍는 하이브리드와 겨울철이면 효율이 곤두박질치는 고가의 전기차. 과연 어떤 차가 형님들의 지갑을 더 두툼하게 지켜줄까요? 팩트는 여전히 하이브리드의 완승입니다. 15. 한국 겨울의 잔인한 진실. 형님들, 제조사가 광고하는 주행거리 500km라는 숫자, 그거 어디서 측정하는지 아십니까? 따뜻한 실내나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 잰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잔인한 겨울이 있는 곳이죠. 전기차는 겨울만 되면 주행거리가 40%까지 증발합니다. 충전소 찾아 헤매느라 벌벌 떨고 있는 형님 옆으로 2026년형 하이브리드 오너는 훈훈한 히터 바람 쐬며 여유있게 지나갈 겁니다. 혁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겨울철 충전 지옥, 감당할 자신 없으면 지금 당장 전기차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2. 장단점 분석. 2027 EV vs 2026 헤브. 2027 하이랜더 풀체인지. 장점, 공간의 승리. 휠베이스가 20cm 늘어나며 드디어 3열에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V12L, V2H 캠핑 가서 전기 포트 꽂고 비상시 집으로 전기를 쏴주는 바퀴 달린 보조 배터리 역할. 넥스 탑재. 미국에선 테슬라 슈퍼차저를 바로 씁니다. 단점, 하이브리드 삭제. 기름값 아끼고 싶어? 그럼 더 비싼 차 사라는 제조사의 오만함. 겨울철 지옥, 영하 10도, 한국 겨울의 주행거리 30에서 40% 증발하는 건 과학입니다. 수리비 폭탄. 가벼운 사고에도 배터리 팩 손상되면 4천만 원 견적서 날아옵니다. 2026 하이랜더 하이브리드. 장점, 압도적 자유. 5분 주유로 800km 주행. 충전기 찾아 산만히 할 필요 없습니다. 감가상각 방어. 하이브리드가 단종되면 이 차는 전설의 마지막 매물이 되어 중고가가 철벽이 됩니다. 단점, 사골 인테리어. 신형의 14인치 화면 보다가 2026년형 보면 10년 전 차 같습니다. 역차별 가격. 미국에선 떨이 중인데 한국 토요타는 여전히 7천만 원대 고수 중. 3. 커뮤니티 반응. 한미일 아빠들의 팩트 배틀. 미국 형님들은 실용성을 중시하다 보니 하이브리드를 없애고 전기차로 넘기려는 토요타의 상술에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이랜더에서 하이브리드를 뺀 건 콜벳에서 V8 엔진을 뺀 거랑 똑같다. 이건 토요타가 저지른 역사상 최악의 자살행위다. 하이브리드를 원하면 7만 달러짜리 그랜드 하이랜더를 사라고. 토요타는 우리 아빠들을 걸어다니는 ATM으로 보는 게 틀림없다. 273마일 주행거리. 장거리 로드트립이 일상인 미국에서 이건 불안증을 기본 옵션으로 넣어준 꼴이다. 전자식 도어 옆에 수동 레버를 따로 만들었더라. 지들도 전기차 화재 때 갇힐까봐 무서운 건 아는 모양이지. 프렁크도 없고 주행거리도 애매하고 이미 2년 전 출시된 기아 EV9가 비웃고 지나가겠다. 일본 현지 반응은 일본엔 팔지도 않을 거면서 덩치만 키운다는 소외감과
토요타의 변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전장 5m가 넘는다고? 일본 골목길에서는 지옥이다. 토요타는 이제 이름만 일본 기업이고 속은 미국 회사다. 64색 앰비언트, 라이트, 토요타가 언제부터 조명쇼에 집착했나? 벤츠 흉내 내지 말고 가격이나 하이브리드처럼 착하게 좀 내라. 컵홀더가 18개면 뭐하나? 차 안에서 파티할 것도 아니고 정작 중요한 엔진의 영혼은 증발해버렸는데 하이브리드를 없앤 토요타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2026년형 하이브리드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하이랜더가 될 것 같다. 전기차로 만들면 가격은 또 얼마나 올릴 건가? 토요타는 이제 서민의 차가 아니라 부자들의 장난감이 되어간다. 한국, 우리나라 아빠들은 역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라는 강력한 비교 대상과 가격력 차별에 가장 민감합니다. 이미 연비 14km 찍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8,500만원 주고 충전기 찾아다니는 하이랜더를 왜 서? 실내 디자인 봐라. 2010년대에 태블릿 박아놓은 것 같은 토요타 감성을 저 돈 주고 사면 진짜 애국호구 인증이다. 미국에선 재고 털기 할인한다는데 한국 토요타는 여전히 배짱 영업. 우리가 호구로 보이나? 영하 10도 한국 겨울에 하이랜더 EV 타면 주행거리 300km도 간당간당할 듯. 겨울엔 히터 끄고 담요 덮고 타야 하나? 하이브리드 삭제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최악의 수다. 토요타 코리아 이번엔 진짜 팰리세이드한테 시장 다 뺏기겠네. 4. 출시일엔 가격 예측. 한국 아빠들의 잔인한 고난기. 형님들,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숫자에 뒷목 잡지 마세요. 팩트 들어갑니다. 현재 미국에서 들려오는 2027 하이랜더 EV의 시작가는 약 54,000달러. 우리 돈으로 7,200만원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셨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토요타 코리아의 전형적인 수법 기억하시죠? 미국에 있는 깡통 트림은 싹 다 빼버리고 무조건 리미티드, 나, 플래티넘 같은 고가 트림만 들여올 겁니다. 여기에 물류비, 관세, 인증비, 그리고 한국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에 호구세까지 붙이면 국내 출시가는 최소 8,500만원에서 9,000만원대 형성이 유력합니다. 자, 옆을 보세요. 이미 도로를 누비고 있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풀옵션이 6천만원 언저리입니다. 하이랜더 EV를 선택하는 순간 형님들은 앉은 자리에서 현금 2천에서 3천만원을 허공에 날리는 겁니다. 그 돈이면 경차 한 대를 더 뽑거나 가족들이랑 평생 먹을 소고기 값입니다. 2027년까지 목 빠지게 기다려서 받은 보답이 3천만원짜리 충전 스트레스 라면 형님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5. 추천 대상 당신은 과연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2026 하이브리드 추천. 내 지갑과 시간을 지키는 실속파 사령관. 난 지방 출장이 잦고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기 앞에서 인생 낭비하는 게 제일 싫다 하시는 형님들, 무조건 2026 하이브리드로 가세요. 5분 주유로 800km를 쏘는 이 압도적인 자유는 전기차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옵니다. 특히 2027년부터 하이브리드가 단종되면 이 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귀하신 몸 이듭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괴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고 싶은 현명한 아빠라면 마지막 기차인 2026년형을 영리하게 낚아채십시오. 2. 2027 전기차 추천. 1억짜리 취미를 즐기는 니치 베타 테스터. 난 집에 전용 완속 충전기가 있고 테슬라 같은 첨단 느낌은 좋지만 단차나 조립 품질은 못 참겠다 하시는 형님들 축하드립니다. 형님들은 하이랜더 EV의 완벽한 타겟입니다. 9천만원이라는 거금을 혁신 체험 비용으로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요요, 그리고 겨울철 주행거리 반토막쯤은 쿨하게 넘길 수 있는 멘탈을 가지셨다면 가세요. 토요타의 탄탄한 조립 품질로 즐기는 1억원짜리 호사스러운 전기차 취미생활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선택의 대가는 오롯이 형님의 지갑이 책임져야 한다는 팩트만 기억하십시오. 6. 오토랩의 결론. 형님들, 1,400만원이면 유럽에서 트윙고 사고 1,300만원이면 인도에서 미니 텔루라이드 삽니다. 근데 한국 아빠들은 9천만원을 태우면서 제조사가 하이브리드를 빼든 말든 신형이니까 하고 줄을 서실 겁니까? 2027년형 하이랜더의 14인치 화면은 화려하지만 여러분의 통장은 차가운 전기차의 겨울을 견뎌야 합니다. 토요타가 하이브리드를 숨기고 전기차를 강요하는 건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돈을 더 편하게 털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리면 호구되고 지금 잡으면 현명한 겁니다. 오토랩은 여러분이 제조사의 마케팅에 놀아나는 위대한 호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선택은 형님들의 몫이지만 팩트는 이미 제가 다 던져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지갑을 지키십시오. 이상 오토랩이었습니다.